안녕하세요, 김원식입니다. 오늘은 미국 프레피룩의 전설 폴로 랄프 로렌에 대해서 파헤쳐볼까 합니다. 폴로 랄프 로렌, 단순한 옷 브랜드가 아니라 미국식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라고 부를 수 있는 브랜드죠. 폴로 랄프 로렌의 창립자는 랄프 로렌입니다. 이름이 참 멋있어. 랄프 로렌, 원식. 1967년에 이제 미국에서 창립된 브랜드로 벌써 60여 년이 다 돼가는 엄청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 랄프 로렌은 브롱크스, 이제 맨하튼 위쪽에 있잖아요. 바로 브롱크스 출신의 유대계 미국인입니다. 1967년에 태어난 그는 처음에 브룩스 브라더스의 직원으로 경력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넥타이 디자인으로 이제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처음 런칭한 브랜드 이름이 바로 폴로였습니다. 넥타이만 만드는 브랜드 폴로. 이걸 이제 브루클린 백화점에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패션 업계에서의 발걸음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1969년에는 이제 미국의 유명 백화점 체인인 블루밍데일에 본인의 첫 매장을 오픈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넥타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라인들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1971년에 여성복 라인을 출시를 했고, 1972년에 이제 이 폴로 랄프 로렌의 아이콘, 바로 폴로 셔츠를 출시하게 됩니다. 폴로 셔츠가 벌써 나온 지 50년이 넘었네요. 그리고 1981년에 런던에 이제 첫 해외 매장을 오픈을 했고요. 1997년에는 상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브랜드인 거죠. 폴로 랄프 로렌의 핵심 아이덴티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전통적인 아메리칸 스타일, 그리고 프레피함. 프레피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프레피 말뜻이 아이비리그의 진학률이 높은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 특히 이제 사립고등학교 출신들을 이제 프레피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상류층 자제들이 많이 입는 그런 스타일의 룩을 프레피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학생답게 좀 단정하면서도 클래식한 스타일로 화려하지 않은 셔츠나 타이, 슬랙스나 치노 팬츠, 여성들은 스커트나 테일러드 재킷, 니트 가디건, 로퍼, 구두, 이런 것들이 바로 프레피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프레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러한 핵심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폴로 랄프 로렌의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랄프 로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나는 옷을 팔고 있는 게 아니라 꿈을 팔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능에 좀 충실한 옷을 판다라는 느낌보다는 라이프 스타일, 바로 삶의 방식 그 자체로 접근을 한 게 이 폴로 랄프 로렌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덴티티가 이제 트래디셔널한 아메리칸 클래식, 그리고 프레피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이제 클래식에서는 헌팅 재킷이라든지 혹은 이제 승마복이라든지 좀 와일드 웨스트한 감성이라든지 혹은 미국 상류층의 어떤 그런 럭셔리함을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프레피함에서는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이나 이제 상류층 그 고등학교, 사립학교들의 어떤 그런 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콘이 바로 폴로 셔츠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1972년 출시된 이후에 지금 50년이 넘는 역사 동안 계속해서 매년 업데이트가 되고 클래식이 출시가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폴로 셔츠는 브랜드의 아이콘이자 스포츠와 럭셔리를 모두 담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폴로 랄프 로렌 하면 로고도 빠질 수가 없죠. 말타는 이 폴로 로고, 요것만 봐도 막 심장 쿵쾅쿵쾅 거리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요 폴로, 영국 신사들이 즐겨하는 폴로 경기에서 이제 그 로고를 따왔다고 하죠. 그래서 엘리트적이고 또 대중적이지만 또 럭셔리함을 그 로고 안에 다 축약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로고 하나만으로 브랜드가 각인된다라는 것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나이키도 마찬가지고 라코스테도 있고 또 이 폴로 랄프 로렌까지. 사실 브룩스 브라더스가 엄청 역사도 오래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그 전통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아마 이 브룩스 브라더스의 로고를 그릴 수 있는 사람, 물론 폴로도 로고는 그리기 어렵지만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폴로 랄프 로렌의 로고는 누구나 딱 바로 떠올릴 수 있으니까 그만큼 대단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폴로 랄프 로렌의 각 라인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폴로 랄프 로렌이죠. 이게 가장 메인 이제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과 프레피함을 모두 가지고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입어도 잘 어울리는,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라인입니다. 시그니처 모델로는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로 셔츠 외에도 그 말 로고 자수가 들어가 있는 그 옥스포드 셔츠, 저도 이번에 가서 또 하나 구매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클래식 핏은 너무 크게 나와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옥스포드 셔츠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프레피룩의 핵심인 블레이저와 치노 팬츠도 엄청 유명하죠.
특히 이제 블레이저는 금장으로 된 것도 있고, 혹은 또 이제 시어서커 재질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치노 팬츠는 다양한 색깔이 있지만 보통 네이비나 혹은 베이지 색깔이 가장 인기가 많은 색깔이고요.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막 즐겨 하진 않지만 그 베어 모양 있잖아요. 폴로 베어 스웨터도 이 폴로 랄프 로렌의 시그니처 모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폴로 랄프 로렌의 그 여러 라인 중에서 그래도 가격대가 합리적이고 좀 접근 가능성이 높은 그런 라인입니다. 폴로 셔츠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이제 백화점가 기준으로 뭐 한 10만 원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면 살 수 있고요. 아울렛 같은 데 가면 이제 10만 원대 언더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뭐 미국 아울렛 이런 데 가면 사실 5만 원대 언더로도 잘하면 득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라인이고요. 그래서 미국 여행 가면 저도 기억이 나요. 2011년에 이제 어머니하고 미국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그때 그렇게 장기로 여행을 가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 가족들 선물들을 많이 사왔어요. 심지어 삼촌들까지 선물을 사왔던 것 같아요. 삼촌, 이모 이렇게.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는 다 폴로 그 티셔츠를 하나씩 선물로 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성분들에게 이제 다 코치 지갑 막 이런 거 선물 드렸고, 뭐 어쨌든 그 다음에 셔츠나 팬츠 같은 경우도 한 10만 원대 중반에서 좀 비싼 것들은 30만 원 정도까지 되고요. 근데 셔츠도 아울렛에서 진짜 싸게 사면, 제가 어제 봤던 그 셔츠, 그 스트라이프 셔츠였거든요. 네이비 스트라이프 셔츠였는데 정말 사고 싶었어. 근데 이제 사이즈가 너무 큰 거밖에 없어 못 샀는데 7만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좀 득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트나 스웨터류들은 이제 한 20만 원대부터 뭐 한 50만 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니트나 뭐 스웨터도 잘 고르면 한 10만 원대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울렛 가면. 역시 다 아울렛입니다. 아울렛 최고. 그리고 블레이저는 뭐 한 50만 원대 이상, 뭐 100만 원까지 가기도 하는데, 역시 블레이저도 아울렛 너무 좋아하네. 아울렛 제가 어제 봤었을 때 그 시어서커 재질의 시원한 그 하늘색 스트라이프의 그 자켓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접근 가능성이 있죠. 이 폴로 랄프 로렌과 비교할 수 있는 이제 브랜드로는 라코스테, 악어 로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고, 이 라코스테도 이제 폴로 셔츠도 잘 만들고 약간 프랑스의 프레피룩을 좀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뭐 브룩스 브라더스가 빠질 수 없겠죠. 특히 브룩스 브라더스에서도 이제 레드라인, 요게 조금 이 폴로 랄프 로렌과 비슷하지 않나. 근데 하지만 좀 더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 다음 스웨덴 브랜드인 간트, 요것도 뭐 저는 간트는 없는데 요것도 이제 폴로 랄프 로렌과 좀 이제 비교군에 있는 그런 브랜드죠. 스웨덴 브랜드지만 좀 미국 느낌의 그런 그 의상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폴로 랄프 로렌보다는 약간 뭐 급을 아래로 치긴 하지만 제이크루도 좀 이제 미국식 프레피함을 보여줄 수 있는, 좀 더 트렌디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그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폴로 랄프 로렌의 가장 이제 럭셔리 라인은 랄프 로렌 퍼플 라벨입니다. 직역하면 이제 랄프 로렌 보라색 라벨이잖아요. 요 이제 퍼플 라벨이 최상위 럭셔리 라인인데요. 이탈리안 이제 수작업을 좀 중심으로 하고 최고급 소재로 사용을 하면서 남성 클래식 웨어의 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남성 클래식계의 약간 명품이다. 퍼플 라벨은 명품으로 보죠. 시그니처 모델로는 이제 뭐 핏이 아주 예술이라고 불리우는 풀 캔버스 수트나 혹은 캐시미어 코트, 이건 몽골산 캐시미어를 쓴다라고 해요. 그리고 100수 이상의 고밀도 원단을 사용한 화이트 셔츠가 이 퍼플 라벨의 대표 시그니처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가격대는 후덜덜합니다. 뭐 수트 같은 경우는 뭐 500만 원 이상, 뭐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수트들도 있고요. 코트도 뭐 한 4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레인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울렛에서는 이 퍼플 라벨이 없죠. 백화점에 가야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혹은 이제 단독 매장이나. 셔츠도 뭐 한 100만 원 전후, 70만 원에서 한 150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 캐시미어 소재로 된 니트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명품입니다. 퍼플 라벨. 비교군으로는 이제 브루넬로 쿠치넬리, 이것도 너무 비싸던데, 이 브루넬로 쿠치넬리도 이탈리아 럭셔리 캐주얼의 정점이잖아요. 얘도 막 그냥 반팔 티셔츠 하나에 막 30만 원 이러던데, 약간 이 퍼플 라벨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는데, 어쨌든 브루넬로 쿠치넬리도 비슷한 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분들 정말 좋아하는 아르마니 중에서도 조르지오 아르마니, 나중에 또 아르마니도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릴 텐데,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이제 최상위 라인이잖아요. 이 조르지오 아르마니도 그 퍼플 라벨하고 좀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약간 이 퍼플 라벨은 좀 더 클래식함이라고 한다면, 이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좀 더 트렌디함, 좀 더 세련된 어떤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군으로는 톰 포드.
톰 포드도 정말 좋죠. 전 톰 포드 아이템에는 선글라스 하나 있는데 좀 더 퍼플라벨보단 도시적이지만 그래도 퍼플라벨과 비슷한 급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섹시하고 약간 남성미를 톰 포드는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제냐 꾸띠르, 뭐 에르메네질도 제냐, 여기에서 이제 또 최상위 라인인 제냐 꾸띠르도 퍼플라벨과 비슷한 급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약간 제냐 꾸띠르는 또 정제된 이탈리안의 그 테일러링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폴로 랄프 로렌 퍼플라벨에 이어서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그 라인은 더블 RL. 이것도 또 아메카지 느낌의 브랜드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약간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그 빈티지한 워크웨어.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더블 RL. 약간 밀리터리 요소도 있고 그래서 좀 마니아층이 좀 많고 한정판, 빈티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돌고 도는 게 이 더블 RL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더블 RL 하면 이제 그 데님, 빈티지 데님이 가장 인기가 좋죠. 그 더블 RL 그 로고 탭이 딱 등 뒤에 있는 거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고요. 셀비지 원단의 워싱 기술도 탁월해서 시간이 오래 가도 명품으로 잘 남아있는 그런 청바지고요. 그 다음 또 워크웨어의 상징 중에 하나인 그 헨리넥 셔츠. 이 헨리넥 셔츠도 그 노동자의 상징인데 이것도 더블 RL 잘 만들고요. 그 다음에 M65나 MA1 같은 그런 좀 밀리터리 파카나 이런 것들도 잘 만들고 체인 스티치 자수 자켓 같은 경우도 더블 RL의 또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대 같은 경우는 청바지, 그러니까 데님 같은 경우는 비싸요. 한 50만 원 이상, 뭐 100만 원까지 가기도 하고 티셔츠가 조금 저렴하지만 얘도 한 15만 원에서 30만 원, 뭐 한 준명품 정도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MA1 파카나 이런 것들은 막 60만 원대부터 한 150만 원대까지 다양한 레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급으로는 이제 일본의 비즈빔, 요게 좀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그런 브랜드죠. 일본 프리미엄 워크웨어로서 아메카지 느낌을 살리면서도 조금 더 이 더블 RL보다는 좀 마니아틱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혹은 캐피탈, 이것도 좀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빈티지 밀리터리의 대가, 복각의 대가인 나이젤 카본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또 더블 RL보다 좀 더 실험적인 느낌의 엔지니어드 가먼트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엔지니어드 가먼트 같은 경우는 좀 미국식 워크웨어를 약간 해체주의 성격으로 표현을 한 걸로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폴로 랄프 로렌 퍼플라벨, 그리고 더블 RL에 이어서 말씀드릴 하위 라인은 로렌 랄프 로렌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성을 위한 그런 라인인데요. 여성용 중심이고 뭐 백화점의 어떤 그런 럭셔리한 느낌들을 보여주지만 생각보다 가격대가 나쁘지 않아서 접근 가능성이 그래도 괜찮은 그런 라인입니다. 데일리용 드레스로 히트를 셨던 랩 드레스나 포멀한 룩을 연출하기에 도움을 주는 트위드 자켓, 그리고 뭐 토트백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 상품인데요. 가격대는 드레스가 뭐 한 30만 원 전후, 셔츠나 블라우스가 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대, 그리고 가방이 한 30만 원 전후, 생각보다 안 비싸죠. 그래서 이 로렌 랄프 로렌은 근데 많이 못 봤어요. 사실 아울렛에서는 본 적이 없고 백화점에 제가 가서 봐도 제가 여성복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못 봤어요. 근데 어쨌든 좀 접근하기 쉬운 소재 좋은 어떤 그런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비교 대상으로는 미국식 럭셔리 캐주얼의 대명사인 마이클 코어스나 좀 가방 중심이긴 하지만 코치, 얘도 이제 미국 브랜드죠. 좀 더 여성적이고 영한 디자인의 뭐 케이트 스페이드, 혹은 뭐 격식 있는 오피스 룩과 캐주얼의 중간점에 있는 바나나 리퍼블릭 정도가 이 로렌 랄프 로렌과 좀 비교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랄프 로렌 홈이라고 해서 좀 홈 그 아이템들 있잖아요. 뭐 침구류라든지 혹은 소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그 랄프 로렌 홈도 약간 자라홈 느낌처럼, 자라홈보다는 좀 더 하이엔드긴 하지만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폴로 랄프 로렌 하위 라인을 다 합치면 타겟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폴로 랄프 로렌은 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좀 타겟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퍼플라벨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럭셔리한 계층들의 좀 럭셔리한 의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더블 RL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빈티지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향해져 있고요. 참 브랜드 되게 잘 만들었어. 하위 라인도 너무 딱딱딱딱 맞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미국식 캐주얼의 정점에 있는 브랜드답게 뭐 브룩스 브라더스와 더불어서 미국 대통령들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헐리우드 배우들이 또 가장 많이 즐겨 입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죠. 1974년에 개봉됐던 영화 위대한 개츠비에서의 의상을 폴로 랄프 로렌 측에서 담당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적 낭만주의 스타일을 옷으로서 제대로 이제 복각했다라고 해서 좀 많은 칭찬을 받았었죠.
또 아마 드라마 프렌즈 보신 분들 아실 텐데 그 제니퍼 애니스톤이 이제 레이첼로 나오잖아요. 이 레이첼이 일했던 것도 바로 이 랄프 로렌 매장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대중문화에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브랜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힙합 문화에도 영향을 끼쳐서 90년대에는 뭐 카니에 웨스트나 혹은 이제 로렌 힐 등의 아주 유명한 뮤지션들도 이 랄프 로렌을 즐겨 입었다고 하고요. 오늘날 랄프 로렌은 계속해서 더 성장하고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재활용 코튼이나 울을 사용을 하고 친환경 공정을 강화하는 등 ESG 실천에 앞장을 서고 있고요. 그리고 뭐 메타버스 매장이라든지 혹은 NFT를 출시를 하면서 디지털 전환으로도 계속해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식, 트래디션에 머물러 있지만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도 이 폴로 랄프 로렌의 멋진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보면 잘해, 폴로 랄프 로렌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전에 폴로 랄프 로렌을 좋아했던 세대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폴로 랄프 로렌의 브랜드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폴로 랄프 로렌은 단순한 의류 브랜드를 이제는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냐? 아메리칸 드림을 입는 방식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옷을 통해서 하나의 이상적인 어떤 그냥 핏만 연출하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연출을 해버리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클래식을 상징하면서도 트렌디하고 세련됨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럭셔리와 캐주얼의 균형을 가장 잘 잡은 브랜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적인 클래식 라이프를 전 세계에 전파한 브랜드 폴로 랄프 로렌. 프레피룩의 입문자든 럭셔리한 수트든 빈티지 마니아든 요 폴로 랄프 로렌에서는 누구나 하나쯤 원하는 걸 건질 수 있을 테니까요. 폴로 랄프 로렌 많은 관심.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내가 폴로 랄프 로렌 주인 같잖아. 그럼 진짜 좋겠다. 어쨌든 폴로 랄프 로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놓치지 않는 그런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브랜드 소개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원식이었습니다. 대꾸 알죠? 안녕.